포스코 DX 등 최근에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종목들이 은근히 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제값을 받고 싶다. 혹은 주주들에게 가치를 높여주고 싶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러한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요. 자, 그런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 주가는 과연 어떤 흐름을 걸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자, 오늘 증시토크에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포스코 DX가 코스피 이전 기대감에 주가가 크게 상승했죠. 그 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무서울 정도예요. 와. 자, 이러한 기대감, 예전부터 1년에 한두 건 정도씩은,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자, 이 외에도, 최근에 보면 코스닥 대장주인, 에코프로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기대, 희망이 있죠? 무슨 기대? 코스피 시장으로 가라. 왜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느냐? 일단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제값을 받기 위해서, 저평가된다. 어디서? 코스닥에서는 저평가되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가서 제값을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도 있고, 두 번째로는요, 유동성 이슈입니다. 유동성 확보. 자,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 코스피 시장은 플레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값을 받는 것뿐만 아니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프로그램 매매, 외국인 매매, 기관 매매가 늘어나면서 유동성이 현격하게 늘어나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이로써 주주 가치가 극대화되는 그러한 기대가 만들어지고 관련한 종목들이 발생하게 되면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그러한 경향이 코스피 이전에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코스피 이전 상장 발표하는 거는 언제가 될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고, 보통, 갑자기 펑 하고 발표를 하기도 하죠. 결국은 코스피 이전 후에 계속 날아가기를 바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전했으니까 그 이후에도 쭉쭉 가라. 이렇게 계속 가는 경우도 있긴 해요. 자, 그런데 꼭 그럴까?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대표적인 코스닥 시가총액 최상위권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넘어간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한번 복기를 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셀트리온, 카카오, 동소 3개를 꺼내봤어요. 자, 2018년에 셀트리온, 2017년에 카카오, 2016년에 동소가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거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데요. 코스피 이전한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강세를 보입니다. 강세가 아니더라도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몇몇 개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코스피 시장으로 넘어간 후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뭔가 좀 아리까리해집니다. 지금 화면상의 차트는 셀트리온의 주가 차트입니다. 2015년부터 해서 여기가 2018년 5월일 거고 그 이후 전후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한꺼번에 우리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카카오, 동서 2018년에 셀트리온, 그리고 2017년에 카카오, 그리고 2016년에 동서를 보겠습니다. 지금 빨간색 막대는요,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했는데 떨어졌다, 올랐다, 그것만으로 나쁘네, 좋네, 이거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죠. 상대적인 부분을 봐야 되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엔 2018년에 코스피 시장으로 넘어가고 그 후에 1년 동안, 이전 후 1년 동안 주가가 27%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15% 하락했으니까요. 시장 대비해서 크게 하락한 그런 아쉬운 부분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한 1년 동안 6% 빠졌는데 코스피 지수가 4%만 빠진 것을 감안하면 시장 대비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동서 같은 경우에는 9% 1년 동안 9% 빠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넘어간 후에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20%나 상승했어요. 거의 20%, 19% 상승했으니까. 자, 이러한 흐름은 마치 코스피 시장에 이전한다라는 기대감과 발표 후에 전력 질주를 한, 마라톤으로 치자면은 거의 결승선 와서 막 전력 질주한 마라토너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후에 지쳐서, 일정 기간, 1년이 됐든, 빠르면 뭐 반년이 됐든, 지친 그러한 주가 흐름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이전하면, 기대감이 있지 않느냐, 유동성도 늘고, 제값을 찾아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코스피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대감에 전력 질주한 종목들이 은근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후에 휴식을 취하는 기간이 발생하는데, 그런데 전력 질주할 때 보면 이게 제값을 받기 위해 코스피 간다. 제값. 제값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평가된 종목이 제대로 된 높은 가격으로 제값. 반대로 고평가된 종목이 있다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값.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한 후에 오히려 제값이라는 의미가 더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좀 비싸네라고 평가받고, 그 과정에서 지친 주가가 좀 제법 긴 기간 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무조건 지지지 하느냐 꼭 그런 건 또 아니긴 합니다. 근데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그래도 기대가 있잖아요. 유동성 늘고 거래대금 늘어요. 그리고 제값을 찾아줄 거야.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종목들의 공통점은 또 성장주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시장으로 넘어가고 성장이라는 기대가 계속 살아있게 되면요, 휴식을 취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강하게 달려주면서, 카카오 같은 경우 코로나 팬데믹 때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런 흐름이 다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코스피 이전 때문에 나타난 효과인가? 요거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찍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넘어가는 종목들을 볼 때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코스피 넘어가도 계속 이렇게 갈 거야 라는 기대는 조금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드리면서 증시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